자, 지금부터 진보 대통합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릴까요? 먼저 그 정성희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장명진 충남상위원장님은 지금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님. 예, 다음에 김홍열 경기도강 교육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창희 남양주시당 위원장님. 예, 자료집에는 이주현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올라 있지만은 김성진 최고위원님이 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자료집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걸 양해 바라시고 김성진 최고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우리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이번 25일 저희 당이 9월 4일 진보신당에서 우리가 8.28 진보신당과 우리 당과 통합 합의문에 대해서 부결했습니다. 단순히 8.28 합의문뿐만 아니라 5.31 합의서까지도 하게 됨에 따라서 진보신당과 어쨌든 당대당 통합이 좌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이 진보대 통합의 길을 이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쟁점되는 것들은 국민참여당이 과연 우리 민주노동 통합을 되는가라는 문제와 결국 통합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당내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오늘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25일 당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 당대회의 성격과 내용, 토론 쟁점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여러 가지 25일 당대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주로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집중 토론을 전개하려 합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25일 당내 안건을 대의원 발의를 통해서 대의원대가 소집되었고, 대표 발의자로 나오셨던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25일 당내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 내용, 25일 당내 성격,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10분 동안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의견이 아니라 25일 당대의 어쨌든 안건이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이런 안건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건 설명이 지나게 되면은 모두 각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모두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1주제 진보 대통합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이건 약간 진보 대통합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이런 이제 포괄적인 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약 3분씩 각 토론자들께서 또 돌아가면서 토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주제, 오늘 핫 이슈가 되겠죠? 국민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인가, 통합 대상 여부에 대한 토론이 또 역시 각 3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3주제, 그 다음에 당내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 토론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토론들이 진행된 이후에 대표 발의자님이신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약 5분간에 걸쳐서 좀 발언이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회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토론과는 다르게 좀 약간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각 토론자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럼 순서로서 정성희 최고위원님은 안건 설명이겠습니다. 약 10분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정성희 최고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9월 25일 임시당대회는 이제 진보 대통합의 이제 구호 능선을 넘어서 개미의 장식을 앞두고 열리는 매우 뜻깊은 그리고 중요한 임시당대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 1차 정책 당대회로부터 벌써 이제 2년하고도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줄기차게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작년 12월 7일에 진보 양당 대표회동이 있었고 올해 올 초에 1월 20일 날 연석회의, 1차 연석회의로부터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진보대 통합의 대장정은 이제는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은 정말 다 양보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그리고 8.27 양당 합의문, 이 내용 속에 강령과 당헌과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이런 합의문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54% 3분의 2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신당 안에 54%의 그 찬성자, 진보 통합을 바라는 그 소중한 분들을 저희들은 중시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진보 대통합이라는 의미는 반신자유주의 6.15 지지체에게 총단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보 대통합은 진보 양당 통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정말 설만한 우리들 먹고 사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 근본 변혁에도 이바지하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는 이런 진보 대통합을 이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25일 날 임시당대회에서 안건 제목은 향후 진보 대통합 추진 방안 이렇게 달았고요.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신당의 9월 4일 당대회에서 5.31 합의문 그리고 8.28 합의문이 부결된 조건에서도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할 것이며 5.31 합의문에 동의한 국민참여당의 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8월 27일 구성된 새통추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단체, 정당이 함께 11월 노동자 대회 이전에 새로운 통합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추진 방도는 실정과 조건을 고려해서 현 수임기관에 위임한다. 이렇게 이제 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일부 당원들 그리고 진보지당 일부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과도하게 왜곡해서 선전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할 것이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보신당 통합파라고 얘기되는 이분들을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이렇게 예우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세력하고 막 미리 적히겠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달았고 두 번째로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자신들이 서명하지 않아 5.31 합의문에 대해서도 중앙위원회 7월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92% 찬성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5.31 합의문 내용에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소중한 진보적 가치와 20개 주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최고 의견을 기구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참여당의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 성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행동도 실천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실천적으로 검증은 해볼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도 됐으면 당을 함께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통합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8.27 새통주에 참여한 모든 이 정당 단체 개인과 노동자 대전에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진보신당 통합파가 새진보통합연대라는 이름으로 22일 날 출범을 합니다. 출범하면 가능하면 새통추에 빨리 가입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새통추에는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갈지, 단계적으로 갈지,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참여당도 사실은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당원 총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반수 투표율이 안 나오면 또 부결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고, 그리고 진보신당 통합파의 앞으로 향방도 좀 보면서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게 추진 방안을 수임위로 위임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로 가든 2단계로 가든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과거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리고 분파행동이 계속되거나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민중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한반도 이 정신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 협력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생복지와 노동 존중을 위해서 이제 단호하게 새로운 대통합당을 건설하는데 이제는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10월 안에는 결론을 내고 11월 노동자 대회전에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 앞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선보여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건 주문사항에 대해서 오해도 좀 있고 해서 어제 이제 공식 해설을 다운 게시판에 이제 냈습니다. 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당원들에게 편지를 통해가지고 한국하게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우려도 많고 사실 뭐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9월 4일날 진보신당 부결 이후에 진보통합은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냉소와 패배주의와 좌절을 많이 안겼어요. 그러나 결코 진보대 통합은 끝나지 않아 계속 추진되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념을 갖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9월 25일 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당 이 안건은 3분의 2 결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3분의 2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5분의 4 가능한 만장일치로 힘있게 결의를 해서 아직도 진보 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내에 힘있게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이 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강령 개정 작업에 기획단장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보 대통합이 재개되기 이전 3년 전에 우리는 강령을 개정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당시부터 제가 이제 강령에 참여하면서 우리 당의 강령이 가면 모순을 해결하고 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바꾸자라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왔고 노력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강령이 개정된 것이지 자꾸 보니까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특히 국민 참여와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강령 개정 실제 담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건 100% 오해라는 거 그것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들을 약간 좀 제가 보면 찬성 반대자들이 지금 여기 나눠지는데 찬반 이렇게 순서대로 아까 순서를 약간 변형시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좀 정성희 최고위원님이 세션별 토론으로서는 좀 참여하시는 것이 전체 균형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발언 순서를 정성희 최고위원한테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이 3분이고 반대가 3분이라 가지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김창희 동지가 지금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가 뭐냐 참여당의 통합 대상이면 왜 민주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념과 가치, 두 번째는 조직 운영 원리, 세 번째로는 활동 방식입니다. 민주당과 참여당을 비교해 봅시다. 이념은 민주당은 중도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 시기에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다.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참여당은 일정하게 성찰 좌회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운영 원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권당원이라고 참여당은 있는데 그분들이 공직 후보, 당직 후보를 뽑고 그분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민주노동당 똑같습니다. 진성당원제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인데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이 다시 총선 후보를 그 사람을 뽑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로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돈도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활동 방식입니다. 참여당과 민주당은 굉장히 활동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4년 내내 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득표 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관광버스 타고 등산도 가고 돈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참여당은 일상 시기에 지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쟁 현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상 시기에 대중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거 시기에 득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여당은 통합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연대 대상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네. 자,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서 김성진 최고위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확고한 방식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고3에 하셨으니까. 쟁점이 참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재의 쟁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임기관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위인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국민참여당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도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쟁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분들께서 오히려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그러한 홍보만 해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진보 진영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이런 그 수순이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방해해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원 대회에서 국민참여당에 관련한 그 통합 대상인지를 관련해서 쿨하게 당론 정하는 거고 진보신당 뭐 통합파 이런 것들을 제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까 전에 정성희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민주노동당이 통합의 대상임을 확인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잘 설득하면 그 통합파들이 들어오나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뭐랄까 솔직성이 결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국민참여당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벌여왔고 그리고 진보신당 역시도 국민참여당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민주노동당이 쿨하게 당론을 정하니까 그쪽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냐고. 못 들어온대요. 물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 결정이 갖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게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2008년도 그 당대회가 자꾸 연상이 되어지고요.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분열이 했지만 지금의 이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진보 진영의 분열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세희 최고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다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윤미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발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이 아무튼 최근 제가 이제 수임기관 회의에도 참여하고 진보 대통합정당 이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무튼 배우기도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나라 국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함축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뭐 진보신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전에는 실제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가 우리 당내에서 토론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 저는 조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짜는 진보신당하고 통합의 의사가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마타도식의 분위기가 실제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저는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또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국민참여당에 뭔가 논의를 하면 더 큰 집을 짓는데 방해한다. 여전히 이런 논리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국민참여당은 참여당이다. 저는 참여당이 대상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다른 세력이 무슨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정당과 세력이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현실에서 그게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진보신당 대의원대 이전까지는 진보신당의 통합화 내지는 독자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참여당의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9월 4일날 진보신당 대의원대 결과를 보면요,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먼저 토론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다. 이 수정동의안이 먼저 붙었거든요. 근데 이건 52% 나왔단 말이죠. 근데 원안에 대해서는 54%가 나왔어요. 실제 진보신당이 부결됐던 것은 국민참여당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왜 우리끼리만 논의하면 그 허상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토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몇몇 동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당이 어렵고 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토론되든지 간에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자기 주장과 소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대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해서 결정당은 저는 따를 겁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통합의 대상이다 주장을 하지만요. 저는 대의원 대회에서 이게 다수의 대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뭐 탈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 세력을 모으겠습니까? 저는 안 그런다. 노동자 당원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요. 11년의 역사 속에서 분당의 과정에서 지켜왔던 우리 민주노동당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충남지방위원장님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지역에서 국참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념과 가치가 마치 이렇게 같은 걸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FTA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을 욕하는 거 못지않게 오히려 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그리고 그 항의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노무현 정권의 정신계승을 자처하는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과 이념과 가치가 같다. 이건 절대 복참당과 통합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참당은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가치가 정말 같아야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31 합의 정신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아까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31 합의문에 있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진보 정당으로 일컬었던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사회당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거기에 분명히 진보 대통합 합의문입니다. 그런데 진보가 아닌 진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국참당과의 그 통합에 있어서 과연 진보 대통합이라는 진보자를 붙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짜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저는
5.31 합의 정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31 합의 정신이 마치 과거 정권 시절에, 집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잘못에서 또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5.31 합의문을 너무 왜곡하지 말고 진짜로 5.31 합의문을 그 정석대로 해석을 해서 5.31 합의문에 과연 국창당이 참 그 진보의 대상인지 아닌지, 만약 국창당이 참여 통합 대상이라면 이 통합은 진보자 빼고 그냥 통합정당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홍렬 전 도당 교육위원장님 발언 소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그 대통합 관련해서 그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명확히 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이 그 흐려지게 되면 지금과 같이 국민참여당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 대립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감정적 대립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분열을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간에 우리가 숱하게 논의해왔던 여러 운동의 논쟁사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과오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보 대통합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5.31 5.31 최종 합의문이 바로 진보 대통합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31 그 최종 합의문에는 통합 진보 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목적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운영과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5.31 그 최종 합의문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고 그 방향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그 진보적 대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주장과 관련해서 저는 참 납득이 좀 사실 안 가고요. 제가 사실상 지난 5.31 합의문 이후에 진보신당이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사실상 당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여튼 저를 염려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좀 쓴소리도 들었고 또 반칙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진보 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실성이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국민 참여당이 과연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토론 주제였었는데 그게 쟁점으로 했던 것이 이제 이념과 가치 공통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념과 가치의 공통성이라는 것은 5.31 합의서에 동의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5.31 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 20개 우리가 정강정책 이걸 동의하는 것이 현재에서 진보 정당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념과 가치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것을 과연 진심으로 그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느냐 말로서만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념과 가치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당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우리가 과연 집권에 이르는 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보정당 확대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 구상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 불철저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하고 또 하나 조직으로 통합하고 이 진보대통합이라는 문제는 오늘 끝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진보대통합 2015년판, 2017년판 이렇게 재개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하여튼 한번 깊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오늘 이번 쟁점과 관계없이 좀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주제 오늘 좀 가장 핵심 이번 안건 이번 그 당대 안건 문제에 대한 자기 어떤 찬반 입장에서부터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가 뭐 이런 아주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토론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3분씩 줬는데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4분 정도 일부 더 늘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자는 지금 정성희 최고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성진 최고위원의 질문의 응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 통합파한테 우리 25일날 당론 전화를 들었다는 얘기 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진보신당 통합파가 얘기해 줄 때까지 완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싶어요. 제가 진보신당 통합파가 아까 상황이 어떤지는 얘기했습니다. 세 갈래가 있다고. 참여당 자율파가 있고 그리고 참여당 추구당, 진보신당 잔류하겠다는 사람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참여당 추구도 안 된다는 사람, 참여당은 되는데 먼저 민주당하고 선통합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 갈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들이 다 의견 통일이 되고, 진보신당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민주당을 할 때까지도 기다리면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진보대통합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설득할 단계가 왔다. 오히려 그것이 진보신당 통합파를 땡기는데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진보신당 통합파 동지들한테 근데 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손잡고 해야 된다. 그러나 참여당도 함께 하자고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최통추의 결정에 따르자. 최통추는 각각층에 모여있으니까 최통추 추진위원 전체의 3분의 1에 따르자. 이 정도 절차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좋다. 이것도 말 안 된다면 먼저 선통합하되 2단계 참여당 논의를 할 때 일정과 결정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정하자. 10월 안에. 그 다음 선통합한 그 당의 전체 당원의 총투표를 해서 3분의 결정에 따르자. 이렇게 해주면 2단계도 난 좋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 어떤 답이든지. 제가 그렇게 요청했어요. 대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왜 대답을 못 해주겠습니까? 그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자극을 될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자기 방침을 가지고 당론만 가지는 거예요. 참여당은 통합 대상이라는 당론만 가지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진보신당 통합하고 새통추하고 민주노총 상의해서 1단계로 갈지 2단계로 갈지 또 민주노총 재창당 방식으로 갈지 시설합당 방식으로 갈지 충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문사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면진 동지가 참여당에 대해서 참 우리 농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노무현 정권 때 죽을 사람이 몇 명이며 그래서 충분히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참여당의 이념과 민주동당의 이념이 일치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념의 공통성은 5.3일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은 이념과 가치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활동 방식도 차이고 문화도 다른 부분인데 또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과 우리도 그러면은 이념이 똑같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보신당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함께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덧붙이면은 우리 진보가 과거 감정과 새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소한 차이를 말하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집권도 못 간다. 지금 참여당의 성과를 좌회전하는 실천적 검증은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같이 단을 하면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참여당하고 한다 해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주도하는 통합당이 절대 안 될 수가 있다. 진보 민중 진영에 확고한 중심이 있고 힘이 있다 우리한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에 10명 중에 1명일 뿐이에요. 유시민 지지율, 우리 이승희 대표님보다 지지율 좀 높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떠면서 유시민 지지율 팍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은 흡수 동화 과정이다. 진보적 통합은 너무 과도하게 급장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최고원 발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동지하고는 나중에 따로 카메라 블록에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행기관에서 얘기가 될 적에는 참여당 제끼자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참여당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거냐, 그 수준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국민참여당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진보 진영을 버리지 않고 국민참여당과 하려면 어떤 수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그만큼 그보다 10배, 20배 넘는 노력을 이쪽 진보 진영에다가 기울이지 않고서는 국민참여당과 못합니다. 정선희 최고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안 오면 그냥 놔두고 국민참여당하고 할 겁니까?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되고. 저는 선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방법 중에 하나로 뭐 합당하면 국민참여당 얘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문이 어디 있습니까? 합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은 그 자체로서의 민주적인 질서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서서 그것을 뭐 약속받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지형 속에서 얼마든지 다수를, 이 얘기는 삭제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제가 찬반을 묻는 주제인데, 제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거는 최악의 대목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고통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입장을 정하라고 밀어붙이니 정했습니다. 반대할 겁니다. 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국민참여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 얘기가 없었다면 9월 25일은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려 하는 날이었습니다. 8월 28일 날 합의에 의하면은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양당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렇지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9월 25일 날 창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야 될까요, 정세희 사모님? 네, 다음, 조금,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너무 서는지 모르겠는데, 9월 25일 창당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4일 진보신당 대의원대에서 부결됨으로써 지금 안 된 것이지, 국참당과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오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개입을 했는데, 역시 사회적 고의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봐서 그건 생략 드리고요. 저는 이제 진보된 통합을 왜 하느냐,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보된 통합을 왜 하려고 했냐,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요. 민중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중의 요구는 뭐냐?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요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을 해야 됩니다. 진보 진영이. 민주노동당의 힘만으로는 약하다. 진보 양당 간의 힘만으로 가능하냐? 이것도 약한 거 아니냐?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해서 하라. 저는 이 단순한 요구에 있다. 여기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우리 지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돼서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수도권이 더 절박하다. 우리 당내로 보면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수도권 전략이 뭐냐? 이 수도권 전략이 핵심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역으로 진보 양당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요. 지금 진보신당하고 당대당 통합도 물 건너간 조건에서 국민참여당하고도 안 된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집권 전략이란 뭔가 저는 역으로 대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2 작년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요.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서울, 경기에서는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1등입니다.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만 민주노동당이 1등이고 국민참여당이 2등이에요.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12군데에서 민주노동당이 1등이고 12군데에서 국민참여당이 2등입니다. 한 군데에서 국민참여당이 1등이고 민주노동당이 2등이란 말입니다. 진보신당은 다 3등이에요.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진보신당하고 통합한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안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민참여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과 고민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는 집권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때가 그때다. 저는 때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당입니다. 국민들하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연극판에서도 조명 꺼지고 카메라 다 멈추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끼리 인자했으니까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요 때를 놓치면요. 저는 흐름 자체가 오히려 진보정당이 주도한 요 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것은요. 저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아니라 결국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저는 민중에게 짐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25일 날 저는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를 참여하는 것을 일단락 짓고 저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충남사당위원장님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대표의 발언 중에 나는 그 어디에도 이분이 성찰했고 반성했다라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하반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기대치가 깨지면서 얼마나 많은 출혈과 그리고 투옥과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정권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국민참여당 문제를 정말 실험적으로 시도해보는 어떤 절차의 문제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분쟁과 또 다른 모양의 분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일단은 저는 연대의 대상이라고는 인정합니다. 연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여러 선거와 과정에서 과연 국정당이 우리가 얼마나 잘 호흡되고 그리고 연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과거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지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보이면 되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시민 대표 발언 중에는 한미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적 문제이지 한미FTA는 정당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투쟁 그리고 한미 FTA가 혹 국회에서 타결되더라도 이미 그 많은 그 투쟁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 당론은 과연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대표께서 마치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아니면 조직적 원한관계로 이렇게 약간 그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충남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의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당도 사실 내일 노동, 농민, 부문 합쳐서 각 부문 조직들이 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민주노총 정치 모임의 주체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남 지역에서 참여정부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임기관위원회나 와서 말씀하시는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각 시도당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도당 개인적인 의사를 많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국천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압도적으로 호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충남 지역의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원들의 생각을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김홍렬 경기도교육위원장님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재판도 받고 그래서 정가도 늘어나고 벌금도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당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가 국민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결정을 저는 전체 대의원의 압도적인 그러한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의원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좀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보정치 대통합을 결의했고 그걸 추진했고 그 종착점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우리는 그 종착점을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정당의 중심이 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그러한 새로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고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지만 이번 25일 임시당대회는 그걸 실현해 나가는 기간의 난관을 딛고 새로운 돌파구와 그리고 전망을 여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에 반드시 압도적인 대의원 동지들의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 남양주 시당위원장님 다른 분과 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3일 합의를 자꾸 해석이 다르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유리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5.3일 합의서 통과될 때 만장이 치료될 때 참여당 문제는 여기 하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약 그때 5.3일 합의서에 덩덩이 할 때 덩이 뭐요? 참여당이 이렇게 했으면 만장이 치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등에 참여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날 찬성엔 저는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당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1대1 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했는데 만약에 그 논리시라면은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합당해야 됩니다. 이 1대1로 반MB 할 때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는 재작년부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구호를 반MB 하니까 수상하다고 자꾸 쓰지 말자고 신자유주의 반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반MB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반MB의 구호 속에 들어가면 1대1 구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대1 구도가 아니고 1대 다자 구도가 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헷갈려 하는 게 1950년대는 진보를 혁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가지고 그냥 닭이나 소나 개나 다 그냥 진보라고 그럽니다. 민주당 손학규 심심하면은 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진보가 상대적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용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신념에서 진보라고 써야죠. 이 진보라는 것을 그냥 갖다 붙인다고 1대1 구도에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 한나라당 반대하면 다 진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보 대통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진보 대통합의 안에는 참여당도 포함되고 민주당도 포함되고 자유선진당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당 안에 일어날 대의원대회 앞두고 세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참여당과 통합해야 된다. 1. 2. 참여당 통합 전에 진보 진영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여당하고 하자. 단결은 통합론입니다. 저 김성인처럼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네, 세 번째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진보 진영만 해야 된다. 참여는 안 된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이 세 부류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합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 참여당 그냥 하겠다. 다이렉트로 하겠다. 그러면은 단결은 통합론자와 소위 민주공당 안의 진보 독자파는 이 두 집단은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왜 밀고 가는지 저는 소위 이제 새롭게 생긴 독자파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여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주제, 2주제, 3주제에 대한 좀 토론을 마쳤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토론이 좀 쟁점별로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보이는 약간 좀 미흡한 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다뤄져야 될 쟁점들은 거의 다 녹아져가지고 다 다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쭉 토론의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지점들이 좀 제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은 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날 때 발언 시간들을 약 2분씩 드리도록 하고요. 플로에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좀 질의응답보다는 개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시간이 좀 문제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좀 소신발언 하시다가면 좀 길게 하시게 있는데 딱 1분씩만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 질문도 좋고 자기 견해도 좋은데 1분 정도씩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려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는 발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네. 정성희 최고위원께 질문하겠는데요. 국민참여당이 5.3일 합의문은 이제 7월달에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문을 인정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당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 안건으로 다룬 적도 없고 5.3일 합의문 자체를 논의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네, 좀 짧게 답변을. 아니, 지금. 네. 참여당의 의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의 중요한 진로는 당원 총투표, 당원대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일상적인 최고의결 기구는 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중앙위원회 7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 결의문이라는 형태로 그 안에 5.3일 합의문과 부속 합의서를 승인한다, 동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에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도 성찰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특별문을 92%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5.3일 합의문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거기 찬성해놓고 이후에 이제 이번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당원 총투표를 거쳐서 수임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수임기구를 구성하면 이제 다른 정당하고 수임기구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더 부족 추가된 협상 내용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는 기회를 갖겠죠. 그런 점에서 5.3일 합의문을 분명히 승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5.3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앞에 계신 잠깐 뭐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병호라고 하고요. 그 5.3일 합의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 특별결의문에 포함시켜서 통과된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논의 없이 이렇게 그 안에 그냥 이렇게 포함돼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5.3일 합의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충분히 논의 없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참여당의 성격이 바뀐 것을 뜻한다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진보통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참여당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 그 참여당 강령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문서 같은 걸 보면 전혀 지금 참여당이 자신들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5.3일 합의문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 수사에 불과했다는 게 속속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동당 그 개정된 강령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친노동, 노동자 정당의 성격 이런 거를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친기업적인 이런 그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당이 지금 전혀 진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진성당원제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이제 노동조합과 그리고 기타 이제 민주운동의 그런 기반에 있는 그런 정당이라면 참여당은 그런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쟁점에서 투쟁에 같이 동참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개인들은 분명히 노동운동 출신의 그런 개인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것이 유기적으로 기반해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대체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행정 관료들과 그리고 중간계급 전문직들의 상당히 기반해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와 계급적인 기반이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검토할 게 실천의 측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실천에서 분명히 참여당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MB 정권을 바뀌었기 때문에 실천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투쟁의 일부 동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참여당에 대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참여당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그런 문제 같은 데서도 의회에서 힘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의회 내 어떤 공조라든가 뭐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투쟁에서도 참여당이 물론 FTA 문제에서 저는 참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MB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다면 특정 사안에서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그 진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당 통합으로까지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참여당이 이렇게 충분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안별로 공조를 하는 것은 이 진보 진영의 원칙과 그리고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인 반면에 당을 통합을 하게 되면 그들의 애초에
그 이념이나 그리고 그들의 사회 세력의 기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굉장히 이런 참여당 수준으로 일상적인 실천을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압력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지지하시는 당내 그 최고위원분들이나 당 대표분들께서 보이는 행보 자체가 지금 벌써부터 저는 뭐 굉장히 그들을 견인할 수 있다고 아까 그 정성희 최고께서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벌써부터 견인되고 있다는 그런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진보가 아닌 그런 정당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당이 뭔가 진보 진영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진보 진영이 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사안별로 연대나 공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좀 프로의 발언이 없으면은 다시 좀 시간을 우리 그 토론자들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분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마무리 발언을 약 3분씩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진 최고위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미호 광주시당위원장님, 그 다음에 장명진 충남도당위원장님, 김홍렬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김창희 남양주시당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성희 최고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막 예고도 없이 받아가지고 조명을 드렸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보대 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보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전술 문제나 전략 문제를 따질 때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보 진영의 통합 없이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 인천에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당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되고 그들과 같이 해서 한 표라도 얻어야 될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국민참여당 당원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저는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단결 없이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국민참여당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진보진영, 노동계급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단결이 우선이고 통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참여당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진보진영을 또 설득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대대가 이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어쨌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국민참여당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가 우리 당내의 뜨거운 쟁점인데요. 저는 건전한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토론의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 해서 당이 마치 뭔가 막 깨지는 것처럼 내지는 현장이 분열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참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요.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가겠다. 이 믿음은 확고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런 토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25일 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참여당과 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합니다. 너는 참여당을 믿냐? 특히 유시민 대표와 관련 이는 인보증을 쓸 수 있냐? 저는 쓸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관심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진짜 반성했는지 아니면 조금 반성했는지 대충 반성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너는 믿냐? 저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너는 뭘 때문에 하려고 하냐? 저는 정치라는 건 국민들과 약속이 있다. 어쨌든 5월 3일, 31일 합의했던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그 장명진 우리 충남대당 위원장님은 만약에 국민참여당이 참여했을 경우에 합의 FTA와 관련돼서 당론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저는 그것은 5월 30일 날 20가지 정강정책에 합의 FTA 제2협상이라고 분명히 문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 야권연대를 통해서 민주당하고 그 정책연대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EU FTA와 관련돼서 발 빼려고 했어요. 근데 합의문서 이거 하나도 견인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다. 국민참여당도 저는 그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힘을 갖고 견인할 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밑바닥입니다. 특히 우리 현장에 있는 당원들, 노동계급의 당원들이요. 저는 국민참여당도 아주 건강한 당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부 만나보면요.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마치 민주노동당은 통상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한미 FTA를 거부하는 이유는 민중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전체를 아예 거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쪽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진보 대통합에 민중의 요구에 화답하는 진보 대통합의 당원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견인하고 만들어낼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 대통합 관련돼서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통합과 관련돼서 국민적으로 합의한 이 약속만 믿고요. 문제는 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당원들을 믿습니다. 이 당원의 힘을 믿고요. 반드시 진보 대통합 정당을 결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진 충남대당 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당원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분당 때도 사실은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청당원들이고요. 이 어떠한 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당대회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임기간 내 상원임에서도 사실은 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이 진보냐 아니냐의 이 가치는 사실 당원들이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 집권해야 되는데 이런 성급함이 오히려 진보 정치의 선명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게 될지 저는 그리고 떠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황토벽돌과 시멘트 벽돌을 섞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전시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황토 벽돌이 약간 쓰면 시멘트화되고 시멘트 벽돌이 황토화되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쁜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저는 청남에서 볼 때 탈당 근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루지만 생겨날 것이라는 조짐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 당대표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실기한 회의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정말 서로 소통하지 못했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설득당하지 않았고 이런 우리 내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너무나 많은 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또 하나가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진보신당과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정상희 대표도 통합 꼭 한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진보신당에서 부결이도 참 통합한다고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통합한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결되고 난 이후에 입장 차이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정치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진보의 가치 존중되고 그리고 진보의 성명성이 보장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신뢰받고 국민들도 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교섭단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김홍열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새로운 흐름들을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유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주노동당 포함한 전체 진보 진영 동안 저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미화로 또는 주변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그것을 견인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안철수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그 시민의 정치 요구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다 조직화되고 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그래서 현재 보수 정치로 대별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그 양당 구도 체제를 깨뜨리고 실제로 그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치적 구도를 힘있게 내세우면서 내년 2012년 정책 격변기를 맞이해야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우려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또 우리 민중들이 우리 민주노동당에게 요구해 온 그러한 습관 정당으로 그리고 집권을 향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임시 당대회는 힘있게 치러져야 되고 또 제출된 안건이 전체 대의원들의 이름으로 승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그 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결정을 중심으로 더욱더 힘있게 단결해서 우리가 원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진보정치 대통합을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김창희 남양주 시당 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수박 장사도 안 되고 호박 장사도 안 되니까 장사 안 되는 사람끼리 접붙여서 장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가 이제 수박하고 호박 접붙이니까 장사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공합작을 해봐라고 그랬는데 국공합작으로 가가지고
국공 합당을 때려 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과 와중에 옛날 생각납니다. 국민선거 20일 민중당 창당이 DJ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보의 개념을 그렇게 지금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 하나 만들자고 노동자 정치 세력하자고 그렇게 만든 당입니다. 그 사이 10년 동안 민주공당이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분열된 진보신당 합치자고 하는 사이에 전혀 진보가 아닌 정당 하나를 다이렉트 합당하자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걸 25일날 결판 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1년 전 국민선거 20일부터 민중당 창당까지 2000년 창당 그때 사람들이 지금 다 언제하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갑자기 옆집 하나 그냥 끼워 외쳐 그럽니다. 저는 다른컨대 진보 신당 통합 없는 국민참여당 통합은 아마 진보의 대분열로 이어지고 대중적인 대분열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오를 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5일 당대에 부결 시기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희 최고위원님 발언을 끝으로 전체 토론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청취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당원들과의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9월 4일날 진보신당의 부결을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당 문제에 자제하고 토론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냥 또 끌 수 없었기 때문에 9월 4일부터 9월 25일 당대까지는 참당 문제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하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고 할 수는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진보신당 통합하고 선 단결해서 참당을 땡기자 이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참당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의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일날 당론을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당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안철수 박원순 효과는 진보 대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진보가 협소하고 진보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행동이나 문화가 좀 낡은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가 정말 중심과 원칙을 정결하게 견지하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수용하고 혁신하고 대통합하고 이런다면 충분히 안철수 박원순 효과도 우리 주변에 배치해서 지형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보이지고요. 그래서 참여당 문제는 저도 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념으로 그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 민중이나 지금 준엄한 정치에는 한정없이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 통합당에 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계획적인 중간선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진보가 고립적인 위치에 취한다는 얘기고 이 사회를 비집고 이명박 정권은 지금 공안 탄압을 연속적으로 정치 자금부 탄압을 하고 그러다 기청 민중 탄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보 정책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시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진보신당 통합하고 단결을 완전 100% 땡기지 않으면 현장이 굉장히 분열될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보신당 독자파가 남아있고 노동전선도 있고 이미 현장의 분열적 요인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신당 통합을 우리 안이 땡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공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땡기는 방식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당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정을 도모하면서 설득하겠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균 동지나 이런 뭐 다른 분들의 다 그 진정성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결정에 승복하고 또 당이 단결하고 이렇게 충분히 나갈 수가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